자, 우리 학원은 해마다 1년에 2번 올림피아드에 있는데 시험을 보면 항상 만점자들이 나와요.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 편안하게 물리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저는 이제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 이들도 또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이제 여러분들 물리에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는 등가속도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한 얘기고 오늘 할 건 운동하는 물체들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뭐가 있다고? 운동 관성. 그래서 에 대한 얘기죠. 아까 정지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2kg인 물체가 있더라도 그 물체가 3의 빠르기로 가느냐 아니면 이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관성의 크기는 달라져요. 됐죠? 라고 하는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성립합니다. 이걸 우리는 운동관성이라고 하고 이 운동관성에도 크기가 있어요. 그 운동관성이 큰 애가 빠르기도 방향도 바꾸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르겠대요. 운동량이라고 물리에선 하겠답니다. 그래서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운동관성의 크기인 운동량을 우리는 P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질량에다가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곱하는 겁니다.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관성의 크기야. 속력 안 돼. 속도야. 왜? 빠르기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방향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돼. 그래서 운동관성의 크기인 운동량은 방향을 갖는 값이라고요. 그걸 우린 벡터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물체가요. 2kg짜리가 3의 빠르기로 가다가 벽에 충돌을 해서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때 이 물체가 벽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 있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2kg짜리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러니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6의 운동량을 가져. 이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지만 단위는 단위끼리도 계산하는 게 물리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kg/m/초입니다. 그래서 자, 저 단위는 다른 단위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kg/m/초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6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랬다가 얘가 가다가 벽이랑 쾅 하고 부딪혀서 튕겨 나오면서 속력이 2로 바뀌었어. 왼쪽 방향 2로.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에 이 아이의 운동량 얼마입니까? 2kg짜리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잖아요. 방향 정확하게 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얘는 충돌이 끝난 후에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4라는 운동량을 갖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겁니다. 됐죠? 모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얘는 나중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4고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6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해.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놓고 계산하는 중입니다. 자,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빼야 운동량의 총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이때 운동량의 총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10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되겠어? 운동량을 우리가 구하는 식이 MVP, 못 외우면 병신이죠.
MVP. 모대운 병신 MVP. 알겠어? 알겠어? 운동량 구하는 식 MVP.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니까 왼쪽 방향으로 10입니다. 이거 방향 안 놓고 계산하면 이상한 숫자 나오죠? 맞죠? 방향 제대로 놓고 계산하셔야죠. 자, 그래서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10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했는데 얘는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어요. 운동 관성의 크기, 글자 너무 길어서 줄여서 세 글자로 운동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 얘도 글자가 너무 길죠. 이것도 세 글자로 줄여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그걸 충격량이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별다른 게 아니고 운동량의 총 변화량을 얘기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그냥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면 충격량 우리 I라고 하거든요.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얘 충격량 얼마입니까? 충격량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니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그냥 빼면 그게 충격량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럼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변했어. 그럼 과학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 왜 변해? 이거 그 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자죠. 그러면 얘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요. 플러스 6이었던 게 마이너스 4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보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진영 바뀌었니? 아니잖아. 바뀐 건 뭡니까? 방향과 빠르기가 바뀐 겁니다. 그럼 너네 첫날 배웠죠? 방향과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벽면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가 벽을 밀면 벽이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A를 미는 힘 줬던 겁니다. 그 힘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왼쪽으로 생긴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얘기하는 게 충격량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원인은 힘받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더라도 꼬매가 10N이라는 힘을 잠깐 받으면 얘는 이만큼만 바뀌어. 근데 10N의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얘는 이렇게 바뀌죠. 변화량의 크기에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 총 변화량은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았냐.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이 바로 운동량의 총 변화량인 충격량을 만든 겁니다. 그만큼 바뀐 거야. 그래서 외우십시오. FT 아일랜드 모대운 병신. 그래서 유명한 아이돌 이름이죠. FT 아일랜드. 죽여버려. 엄청 유명해. 이용기 있는 팀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가요계에 데뷔해서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한다. 이런 뜻으로 만든 물리과 나온 애들이야. FT 아일랜드. 그래서 걔네들이 데뷔해서 MVP 상 탔어요. 진짜야. 집에 가서 검색해봐. 있다. FT 아일랜드 모대운 병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요. 이만큼의 운동량이 바뀐 이유는 벽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 충격량인 FT 아일랜드가 얘는 운동량의 총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얼마냐면 10입니다. 근데요, 제가 물체가 와서 벽이랑 충돌할 때요, 얼마만큼 힘 받았는지 계산을 못했는데, 그래서 충돌, 맨 처음에 붙었다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쟀어요. 그 시간이 1초랍니다. 그러면 얘는 벽면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힘 받았다는 얘기일까? 얼마?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밀리는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면 이거는 왼쪽 방향으로 10N초인데요? 뉴턴초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같은 단위인가요?
같은 단위야 다른 단위야? 정확하게 같은 단위야. 왜요? 힘이라고 하는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란 단위는 실제로는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너무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꾼 게 뉴턴이에요.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날라가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초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뉴턴 초와 킬로그램 미터 퍼 초는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초로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10 뉴턴 초로 써도 같은 단위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초 쓰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초 쓰는데 똑같아. 그냥 바꿔 써도 돼. 걱정 마. 되겠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1초 동안에 충돌을 하면은요. 벽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밀리는 힘을 받았다는 거다. 아니야. 잘못 구했어. 벽으로부터 부딪혀서 나올 때까지가 1초가 아니고 0.1초 걸렸어. 그럼 벽으로부터 받은 힘이 얼마게? 얼마게? 왼쪽 방향으로 100N의 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됐어?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다면 벽으로부터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받은 힘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시간이 길면 힘의 크기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됐어? 충격량이 같다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과학자들이 뭘 만듭니까? 안전장치를 만들겠죠. 자동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운전하고 있는 우리 아빠가 다치지 말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떨 때는 똑같은 충격을 가해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고 멀쩡히 살아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뭔 차이일까요? 뭔 차이일까요? 실제로 받는 충격량의 차이일까요? 힘의 차이일까요? 뭔 차이일까요? 힘입니다. 충격량이 똑같아도 얼마나 큰 힘이 순간 사람한테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앞에 있는 핸들에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을 뭐 하면 됩니까? 길게 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있죠. 뭡니까?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입니다. 됐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어. 그러면 나는 앞에 있는 핸들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힘이 나한테 가해지면 내 몸에 있는 뼈다귀가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러집니다. 우리 몸의 뼈다귀는 뾰족하게 부러져. 그러면 그 뾰족하게 부러진 애들이 내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출혈로 우리는 죽죠. 됐어.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질질 흘리는 사람을 빨리 병원에만 실어다 주면 지혈해서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지는데 얼마의 힘이 들까? 이 뼈가 부러지는데 만약에 50의 힘이 필요하다고 쳐봐. 그러면 100의 힘을 받으면 집중팔고 부러져. 죽는 거야. 근데 10의 힘을 받으면 안 부러져요. 멍만 들고 살아나와요. 이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에어백을 빵 하고 터뜨리면 내가 에어백에 가서 부딪혀서 에어백을 압축시킬 때까지 더 가거든요. 됐어? 그래서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압축해서 웅 밀고 가야 되니까 더 걸린다고. 그래서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길어져요. 0.1초가 아니고 1초로 길어진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한테 힘이 한꺼번에 가해지는 게 아니고 분산돼서 오기 때문에 순간 받는 힘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 뼈는 멀쩡해요. 라는 겁니다. 되겠어? 되겠어? 이걸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면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프잖아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면 충격량은 FT잖아요. 그죠? 실제로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세로축은 힘, 가로축은 그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 이겁니다. 예를 들어 10N의 힘을 2초 동안에 받았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실제로 충격량은 어디 있어? 여기 힘밖에 없고 여기 시간밖에 없잖아. I 어딨냐고.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요. 힘은 이 그래프의 세로에 있고요. 시간은 가로에 있어 이걸 곱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면적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걸 곱해서 얻은 값인 충격량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다. 그래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물체가 꽝 하고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요.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 그래프야. 진짜로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작용한 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겠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힘과 시간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항상 충격량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적분해야 되니까 우리가 못 구할 뿐이지 실제로 충격량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겠어? 이게 첫 번째 0.1초 동안에 그래서 충돌했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량이라면 이때 10이라는 힘은 여기서 제일 높은 요 순간의 힘이 10N이라는 뜻입니다. 요 순간의 힘을 우리가 구한 거야. 이 힘을 그냥 힘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 교과서가 8개거든요. 자, 이 힘을 힘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고 평균 힘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또는 충격을 가한 힘이다.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교과서도 있다. 다 같은 말이야. 되겠어? 그 힘이 가리키는 건 여기에 위치야. 되겠지? 자, 근데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어져? 그러면 시간은 10배 길어져야 되는데 면적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를 10배 길게 잡아당기는데 면적이 같게 하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이 면적이랑 같습니다. 단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순간 작용하는 평균 힘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얼마요? 얘는 여기가 100여고 여기 10. 되겠습니까? 이렇게 평균 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우리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줄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걸 이용한 게 에어백. 또 뭐 있어? 그래요. 야구장 가면 포수 아저씨가 공 받을 때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니? 저기서 오는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요. 왜? 공이 멈출 때까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나한테 가해지는 힘이 줄어드니까. 됐지? 그리고요. 선생님이요. 성현이가 여기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다리가 부러지게 할 수도 있고 멀쩡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됐어. 네, 우리는 무조건만 서로 스스로 안 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질 때 나도 모르게 몸을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떨어질 때요. 다리를 움츠렸다가 피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움츠렸다가 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충돌이 엄청 강하게 나게 오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그냥 땅 하고 떨어질 때와 움츠렸다 필 때 내 다리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할 때 생기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니? 이런 것들이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마지막 내용.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돌할 때 그 아이들의 운동량이 변하는 거 알았는데 사실은 충돌을 혼자 할 수 없죠. 다른 물질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벽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물질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커다란 4kg짜리 아이가 1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갑니다. A. 근데 뒤에 조그만 꼬맹이 2kg짜리가 5의 빠르기로 옵니다. B.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죠? 뒤에 오는 새끼가 더 빨라. 그럼 당연히 뭘까? 빵 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하기 전의 모습을 그린 거라면 얘는 충돌하고 있는 순간을 그리는 겁니다. 충돌할 때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느껴봐. 자,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B가 와서 A랑 쿵 하고 부딪히면서 B가 A를 밉니다. 그러면
밀어요? 빠른 애가 더 세게 밀까요? 무거운 애가 더 세게 밀까요? A가 B를 민 게 더 셀까요? B가 A를 민 게 더 셀까요? A가 B를 미는 힘이 셀까요? B가 A를 미는 힘이 셀까요? A?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거. A가 B를 민 힘이 크니 아니면 B가 A를 민 게 크니 같아야죠. 왜요?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됐어.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이나 이거 같아야죠. 왜? 작용, 반작용의 부임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10N의 힘으로 밀면 B도 A를 10N의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요.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알겠냐? 기억해 두셔야 돼요. A와 B가 서로를 미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게 물리의 장점이에요. 자, 이때 B가 A를 만약에 2초 동안 밀었으면 A가 B를 몇 초 동안 밀겠니? 몇 초 동안 밀겠니? 2초 동안이요. 왜? 둘의 접촉한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알겠어? 둘이 부딪혀서 떨어질 때 둘이 접촉한 시간이 똑같으니까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FT 값이 똑같습니다. 오메나 FT가 뭐지? FT가 뭐지? I 충격량이죠. 그러니 충돌하는 순간에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충격량의 다른 말이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 맞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고요.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나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나 그 크기는 같다고요.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 크기만큼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저는 이걸 계산해 보려고 가로를 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분배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나중은 나중끼리 모으고 처음은 처음끼리 모아보면 신기한 거 보입니다.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 A와 B가 충돌하기 전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의 합이나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합이나 반드시 같다고요. 예외는 없다고요. 이걸 물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충돌을 하던 안 하던 운동량은 똑같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되겠어? 그러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을 했어?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에 A는 속도가 처음보다 빨라질까 느려질까? 생각해. A는 속도가 처음보다 빨라지니 느려지니? 빨라져. 이유가 뭐니? 네. 운동 방향으로 힘받았으니까 빨라집니다. 됐어. 그래서 A는 처음보다 속력이 빨라져서요. 4km짜리 A가 얼마? 3의 빠르기로 갔다고 진짜. 충돌이 끝난 후에.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에 우리 뒤에 있는 B는 빨라지니 느려지니? 그런 의미에서 느려집니다. 왜? 가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얘가 느려져서 속력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느려져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됐어? 그거 알고 싶어요. 그걸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되겠어? 충돌하기 전에 A와 B의 운동량을 보면 운동량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야. 그래서 얘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할게.
A의 운동량은요 플러스 4였고요. 단위 떼고 계산한다. B의 운동량은 플러스 10이었어요. 두 개 더하시면 충돌하기 전에 둘의 운동량의 합이 오른쪽 방향으로 14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돌이 끝나도 둘의 운동량의 합이 오른쪽 방향으로 14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A의 운동량은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12야. 됐니? 그럼 B의 운동량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오른쪽 방향으로 2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B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얼마의 빠르기로 가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B가 2km니까 얼마의 빠르기로 가야 운동량이 2됩니까? 1이죠. 그래서 B는 1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기 천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충돌을 할 때 둘이 주고받은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 같고 접촉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돌을 아무리 해도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게 핵심.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러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방향받는 벡터다.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도 방향을 갖는 벡터라서 충격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다. 오늘 배운 거 싸그리 다 벡터예요. 되겠어? 그래서 방향 놓고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집에 가서 혼자 풀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저하고 풀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이해 들으면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는데 혼자 하면 마치 외계어 같은 느낌이 처음에 들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하죠. 68페이지에 1, 2, 3. 요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겁니다. 1, 2, 3 해봐. 68페이지 1, 2, 3.
2번 틀린 사람들이 몇 명 보이는데 수평면을 따라서 2kg의 물체가 오른쪽, 그 밑은 왼쪽 방향 놓고 계산했니?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시는 게 맞겠죠. 자, 수평면을 따라서 2kg의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의 빠르기로 운동하다가 2초 후에 직선상에서 왼쪽으로 4의 빠르기로 운동한다. 2초 동안의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시간은 전혀 상관없죠.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1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맨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 1이고요. 나중은요, 2kg짜리 물체가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4의 빠르기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8에서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2를 빼셔야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벡터 계산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 놓고 계산하는 거 잊지 마. 그러니까 6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되어 있다 밑줄.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라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 2kg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라고 하는 힘으로 0.5초 동안 힘을 줬더니 속도가 6됐습니다. 자, 그러면 0.5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0.5초가 지나면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6이 되잖아요, 속력이. 그러니까 0.5초 후의 운동량은 플러스 10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이때 힘을 얼마 받았다는 얘기니? 라고 하면 그 힘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에요. 기억나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처음 운동량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이야.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됐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그 자체가 충격량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충격량이죠. 그 충격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FTR는 이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이때 주님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X고요. 이때 힘이 가해진 게 0.5초가 돼요. 네. 그래서 0.5분의 12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4 뉴턴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문제, 자, 기본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어려운 거는 틀려도 되지만 기본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운동량은 방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향 놓고 계산하는 거 잊지 마.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4번, 5번하고 7번, 8번이에요. 이게 같은 형태인데 4번 같은 경우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던 2번 문제랑 똑같은데 단지 문자로만 나왔어.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문자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 문제 읽어보시면 속으로 제가 4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5번을 4번 설명 듣고 하시면 돼요. 자, 4번 보세요. 자, A와 B가 충돌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쓰라는 얘기야.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때 충돌하기 전에 A와 B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운동량 더하면 돼. A는요, 질량은 MA이고 속력이 V0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M0,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MA, V0. 이게 얘의 운동량이야. 충돌 전에 B는 멈춰 있었으니까 정지한 물체는 운동량이 없어. 그쵸?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MAV0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도 운동량은 똑같이 MAV0의 크기를
자, 그랬을 때 충돌이 끝난 후에 둘체가 붙어서 한꺼번에 간대요. 자, 붙어서 가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 질량은 MA 더하기 MB예요. 그 질량으로 얼마의 속도로 가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까? 자, 나중에 충돌 후에 한 덩어리로 갈 때 속력은 모르니까 V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 속도는요. 보시는 것처럼 MA 플러스 MB분의 MA V0의 속도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려달라는 얘기야. 충격량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B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데 B는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니까 B의 나중 운동량이 B가 받은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B의 나중 운동량은 보시는 것처럼 B의 질량에다가 B의 나중 속도 곱하면 돼. 그 나중 속도가 얘가 됐어. 맞아. 네. 그러니까 B의 충격량인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이 속도인 MA 플러스 MB분의 MA MB V로 가시면 아니 V0로 가시면 되겠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냥 문자로만 써놓은 것 뿐이야. 그냥 멋져 보이는 것 뿐이야. 별거 없어. 나중 속도를 구해서요. B의 질량에다 곱해주시면 B의 나중 운동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문자 계산 가능해. 이렇게 써놓으면 엄청 내가 엄청 어려운 뭔가를 풀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집에 가서 꼭 혼자 풀어봐야 돼. 자, 5번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풀어오시고요. 저 7번, 8번 할게요. 되겠어? 7번, 8번 풀 수 있는 시간을 3분 줘볼 테니까 차라리 이걸 먼저 푸십시오. 7번, 8번.
자, 아가야, 보자. 8번 먼저 설명할게요. 8번은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운동량의 변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시간에 따라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이 물체는요, 2kg짜리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4초 동안의 변화량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요, 첫 번째 충격량이 얼마냐 됐어. 2초에서 4초까지 충격량이 얼마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초일 때 받은 힘이 얼마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초인 순간의 가속도가 얼마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있나 보죠? 그러니까 묻겠죠. 선생님이요, 이거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프 가지고 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으면 그 기울기의 의미가 뭔지 되겠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가 힘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보면은 0에서 2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0이었다가 3이 됐으니까 3이겠죠? 다시 말해 2에서 4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2초에서 4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6이죠. 2초인 순간의 운동량이 3이고 4초인 순간의 운동량이 9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6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라는 얘기는 충격량이 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에서 4초까지 충격량이 얼마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그거 어떻게 봐? 이 그래프의 높이 변화 보시면 그게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쵸? 그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충격량 물어보면 운동량의 변화량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있잖아 보면은 그 기울기는요 항상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얘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운동량이라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뭐냐면 FT예요. 그걸 시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보다 그 시간 동안에 받은 힘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입니다. 그러니 0에서 2초 동안의 기울기 다르고 2에서 4초 동안의 기울기 다르죠? 다른 크기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0에서 2초 동안은 2분의 3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는 1.5N의 힘을 2초 동안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2초부터 4초까지는 2분의 9이기 때문에 2분의 6이기 때문에 얼마? 3N의 힘으로 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1초일 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1.5N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겠지? 근데 보면은 얘가 문제죠. 자, 이거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그대로가 시간 속도 그래프인 걸 아세요?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이게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야. 운동량이면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만 나오죠.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면 이 자체가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얘는 몇 킬로짜리냐면 2kg짜리 물체라고 줬어요. 그래서 생긴 모양의 개형은 그대로 갑니다. 생긴 모양의 개형은 그대로 가는데 0, 2, 4 이때 운동량을요 2kg짜리 물체라고 했으니까 2kg로 나누세요. 그러면 2초인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면 1.5예요. 그리고 4초인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면 4.5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3초인 순간의 가속도는 요거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되겠어? 그러니 2분의 3입니다.
됐어. 3초의 순간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기울기 구할게요. 2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3 증가했으니까 이 순간의 가속도가 1.5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질량 곱하면 운동량 그래프고요. 운동량 그래프가 나오면 질량으로 나누시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돼. 근데 보면 봐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나올 때 질량으로 나눴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가기 위해서 곱하면 되지 질량. 그래서 기울기인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해봐. 뭐 나와? 힘 나와. 되겠어? 같은 말을 하고. 그치? 이걸 그대로 그린 게 몇 번이냐면 7번입니다. 7번이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3초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초고 여기 속도가 얼마냐면 2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근데 이물체가 몇 킬로짜리냐면 3킬로짜리니까 여기다가 질량만 곱하시면 운동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6이고요. 이 순간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6이라는 뜻이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0에서 6초 동안 충격량, 다시 말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0에서 6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 요 높이 변화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플러스 6에서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6을 빼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 방향 10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나와요. 다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되겠지? 어려운 거 맞죠? 고등학교 어려운 거 배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 알아가는 걸 재밌어 할 수 있어야 이과 공부합니다. 괜찮아? 시간 속도 그래프는 질량 곱하면 운동량 그래프로 바뀌어. 운동량 그래프로 바꿔놓으면 기울기는 힘이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놓으면 이 기울기는 가속도가 돼요. 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테스트는 못 봤습니다. 다음 주에